온라인 학원에 등록하려는 당신, 다음 3가지 요금제가 있다면 무엇을 구매하겠습니까? 1. 실버 5만원의 강의 10편, 2. 골드 10만원의 고화질 강의 100편, 3. 플래티넘 20만원의 초고화질 강의 100편. 실버와 골드를 비교하니 가격은 2배가 되었는데 강의는 10배 많이 제공합니다. 화질도 좋아지니 골드가 실버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플래티넘은 강의 개수는 골드와 똑같은데 화질만 좋아집니다. 강의 듣는데 초고화질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 괜히 데이터만 많이 들고 다운로드 시간만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한 결과 골드 가격이 딱 적당히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업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듭니다. 잭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은 돈 쓰기에 관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돈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기업들은 사람의 행동 심리를 반영하여 자신의 제품을 마케팅합니다. 조금 전의 예시를 다시 살펴봅시다. 실버와 플래티넘은 그저 골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표지판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적정 가격을 전혀 모를 때 보통은 지나치게 비싼 고급품이나 너무 싸구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중간 지대에 놓인 것을 선택하는데 이 중간 지대에 놓인 제품이야말로 여러가지 선택지를 설정하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애초부터 팔고자 한 제품인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 매장도 똑같이 이를 활용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신상품 중에서도 최고급 가방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예산 초과이죠. 그때 점원이 신상품만큼 예쁜 가방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20만원입니다.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는 행복해합니다. 20만원으로 100만원만큼 예쁜 가방을 구매했다고요. 이때 이 소비자는 자신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생각해 봤을까요? 옆 매장에서는 신상품이 19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방을 사는 대신 20만원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매장 안에서 가격표를 본 소비자는 비교 기준을 가격표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개념,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의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옷 매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디자인이 비슷한 셔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6만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고 다른 하나는 10만원짜리 가격표에 40% 세일, 단돈 6만원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셔츠 중 무엇을 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할인된 셔츠를 삽니다. 그리고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기준을 할인된 이전 가격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인 이전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내야 할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책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개념은 심리적 회계입니다. 월급을 받은 우리는 돈을 여러 범주로 쪼갭니다. 생활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관리비, 저축 등등으로요. 우리는 이 중 하나의 범주 안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범주에 돈이 남으면 그 돈을 쉽게 써버립니다. 예를 들어 월 말이 되어 문화오락비 계정에 20만원이 남은 사람은 술집에 가서 평소보다 비싼 술과 안주를 시켜서 돈을 탕진합니다. 그 뒤 밤에 집에 온 남자는 휴대폰 데이터가 50메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통신비 계좌의 잔고가 0원이기에 남자는 데이터를 아껴가며 사용합니다. 200만원짜리 해외여행 간 사람은 1, 2만원짜리 커피를 쉽게 마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4,500원 톨 사이즈를 먹을지 5,000원 라지 사이즈를 먹을지 고민합니다. 해외여행 계정이 아닌 생활비 잔고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에 어떤 딱지를 붙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주로 묶든 모두 자신의 돈입니다. 모두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어떤 부문에 돈이 남았거나 충분하다고 해서 탕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더 벌어주거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부문의 예산에 충당해야 합니다. 책은 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개념을 10가지 소개합니다. 그중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지불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격을 지불할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이 물건을 정말 사도 되는지, 낭비하는 건 아닌지, 올바른 가격에 산 건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위대한 발명이자 악마의 발명품입니다. 지불의 고통을 유예시키기 때문입니다. 돈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긁습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현금을 낼 때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나만의 한도를 정해놓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야 하죠. 저자는 그렇다고 돈을 아끼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하죠. 예를 들어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결제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의 고통을 여행 가기 전에 미리 감수하면 여행 당일에는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제해두면 여행이 공짜라고 느껴지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내리얼리포의 감각의 10가지 원칙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아주 잠깐의 여유를 가져라. 내가 사려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물건인가? 한두 가지 상품하고만 비교하진 않았는가? 심리적 회개에 휘말리진 않았는가? 지불의 고통을 유예한 건 아닌가? 잠시 생각한 뒤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